오늘 제품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보스 역사상 처음으로 무선 충전이 들어간 이어폰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스가 스피커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스피커 정가가 32만 9천원인데요. 오늘 공구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앞자리가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영딥입니다. 오늘은 보스의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 그리고 사운드링크 홈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두 제품 리뷰와 공동 구매를 준비했습니다. 편의상 울트라 이어버드 2 그리고 홈 스피커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보스는 항상 리뷰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뷰가 많이 늦어졌죠. 제가 예전에 QC 이어버드 2세대 리뷰하고 나서 QC 울트라 이어버드는 출시하고 직접 구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이전 QC 이어버드 2세대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리뷰를 안 했었는데 이번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가 다시 출시를 했고 다시 사용을 해보니까 문제도 없고 꽤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까지 기본 탑재되어 이거는 리뷰해도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거 그냥 리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공동구매가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잘 준비를 하려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큰 혜택을 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데요.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큰 응원입니다. 자,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부터 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보면 이어버드 본체 그리고 보스핏 키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팁 3종에 고정밴드 3종 총 9가지 조합으로 핏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길이 USB-C 케이블 이게 다예요. 요즘 뭐 구성이 다 이렇죠.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스모크가 기본이고요. 디플럼, 미드나잇 바이올렛, 데저트 골드까지 이렇게 한정판 색상이 3가지 다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이 충전 케이스 드디어 무선 충전이 됩니다. 이전 세대들은 모두 무선 충전을 하려면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했어야 했어요. 그게 이 2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실물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 여전히 큰 편이죠. 한쪽 무게는 7g이고요. 그런데 이 보스가 이 크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정 밴드, 콘자에 딱 걸리는 이 밴드 때문인데요. 이거 착용해보면 흔들어도 빠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착용하면 안쪽에서 딱 걸리는 밴드가 있는데요. 이거 착용해보면 진짜 흔들어도 빠질 걱정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흔드는데 진짜 이어버드 이거 빠질 걱정 전혀 없습니다. 뛰어도 됩니다. 요즘 이어폰들이 점점 작고 가벼워지는 대신에 고정력을 포기하는 추세거든요. 하지만 보스는 반대로 이 착용감과 안테나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 울트라 이어버드 1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크기가 막상 사용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착용감이 진짜 편합니다. 혹시나 귀가 작으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이즈인데 ANC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착용감 편한 이어폰이라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인데요. 1세대랑 비교해도 외형상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없죠.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라면 여기 2세대 이어팁에 왁스 가드가 추가됐어요. 아마 1세대에서 귀지 때문에 소리가 작아졌다는 분들이 좀 있었나봐요. 그거 해결하려고 넣은 것 같습니다. 방수는 IPX4 등급을 지원하고요. 운동, 땀 정도는 문제 없는데 케이스 방수가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번 공구 사은품에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29,000원 상당의 실리콘 케이스를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 연결 안정성입니다. 이렇게 안테나가 커서 연결 안정성은 좋은 편입니다. 스펙상 블루투스 버전 5.3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퀄컴 QCC5181 칩을 탑재했는데 이 칩은 5.4까지 지원하는데 왜 5.3인지는 의문이네요. 그리고 보스 앱이 악명이 좀 높죠. 연결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실제로 1세대를 오래 사용했잖아요.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초기에 기본 세팅을 다 합니다. 여기 모드가 중요해요. 콰이엇, 노이즈 캔슬링 켜짐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꺼짐, 어웨어에서 세팅에 들어가 보면 이게 처음엔 꺼져 있는데 이 액티브 센스를 반드시 켜주세요. 이 액티브 센스 기능은 주변 소리에 맞춰서 주변 소리가 잘 들리다가 큰 소리가 발생하면 바로 노캔을 작동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브 센스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머전, 몰입은 이머시브 음원을 들을 때 좋고
이번에 시네마 모드가 또 추가되었는데 제가 테스트를 위해 켜놨습니다. 그럼 왼쪽 터치로 이 4가지 모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럼 다음부터는 앱 접속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EQ를 변경하려면 접속해야 되긴 하죠. EQ도 한번 세팅하면 잘 바꾸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코덱, 이거 중요하죠. 커뮤니티를 보면 보스는 SBC랑 AAC만 되는 줄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QC 울트라 이어버드 2는 aptX 어댑티브와 aptX 로스리스까지 지원합니다. 제가 퀄컴 QCC 동굴 프로로 물려서 확인해봤습니다. 이 측정 데이터는 뒤에 사운드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멀티 포인트 지원합니다. 2대 동시 연결이라 노트북으로 영상 보다가 폰으로 전화 받는 거 문제 없습니다. 바로 딜레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AAC로 320ms, 갤럭시 기본 323ms, 둘 다 300ms가 넘습니다. 이 딜레이는 긴 편이긴 해요. 하지만 딜레이가 길어서 연결 안정성이 좋다는 점, 그리고 aptX 어댑티브 HQ 모드는 375ms로 더 깁니다. 이 고음질 모드는 오래 버퍼를 더 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느린 것이 아니라 버퍼가 긴 것이다. 그래서 연결 안정성이 좋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aptX 어댑티브 저지연 모드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120ms까지 내려와요. 이 정도면 캐주얼 게임까지는 할만합니다. 다음 유튜브 앱을 보면 아이폰에서는 67ms, 갤럭시에서 212ms로 나왔습니다. 요즘에 갤럭시 유튜브가 조금 느리긴 하는데 이 경우 싱크가 밀린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동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버드 단독 ANC를 켜고 6시간, 케이스를 포함하면 24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에 추가된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노이즈 컨트롤을 보면 여기 이렇게 노이즈 컨트롤 오프가 생겼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노캔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선 충전, 케이스 그대로 무선 충전 패드에 올리면 충전이 됩니다. 이게 드디어 기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통화 성능입니다. 2세대에서 AI 기반 소음 억제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마이크가 목소리에 집중하고 주변 소음이랑 바람 소리를 걸러낸다는 건데요. 먼저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현재 QC 울트라 이어버드 1세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맑은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현재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의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현재 QC 울트라 이어버드 1세대의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밝은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현재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1세대부터 통화 성능이 좋아져서 지하철에서도 상당히 깔끔하게 녹음된 것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깔끔하게 들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통화 성능은 아주 괜찮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ANC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성 ANC이고요. 먼저 ANC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해서 들어보시면 변화가 확실하게 들렸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울트라 이어버드 1세대는 노이즈가 조금 들리는데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는 저역대 노이즈가 싹 사라졌죠.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측정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 QC 울트라 이어버드 1세대, 빨간색이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입니다. 여기 점선이 패시브 차음 성능이고요. 실선이 차음을 포함한 ANC 전체 성능입니다. 그런데 점선을 보시면 빨간색만 있죠.
1세대까지는 오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2세대만 측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 실선 ANC를 켜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1세대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건 아마도 커스텀 튠이라는 기능 때문일 것 같아요. 이 착용할 때마다 차인벨 소리로 귀 모양을 분석해서 ANC랑 사운드를 맞춰주는데 이거 제가 오래 사용해서 제 귀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 장비에서는 조금 ANC 성능이 낮게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상급 ANC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커스텀 튠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사용하신다면 실제 체감은 꽤 좋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이죠. 먼저 로우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왼쪽, 빨간색이 오른쪽 유닛인데요. 이거 보세요. 두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죠. 좌우 편차가 대부분 1dB 안쪽이에요. 자, 이 품질 관리 아주 좋습니다. 다음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어떠세요? 20Hz부터 2kHz까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플랫한 타겟에 잘 맞는 수준이에요. 저역 끝에 4-5dB 서브 베이스가 살짝 올라가 있고 2.5kHz에 5dB 피크 하나, 그 외에는 거의 플랫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의외지 않나요? 기존의 리뷰들을 보면 대부분 보스 특유의 V자 튜닝, 저음 강조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측은 모니터 스피커처럼 타겟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리뷰들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먼저 1세대랑 비교해볼까요? 파란색이 1세대, 빨간색이 2세대입니다. 이렇게 1세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특히 1세대 사운드도 괜찮다 생각하고 사용을 했는데 2세대는 더 좋아졌어요. 이 1세대 사운드가 달라진 것도 아마 커스텀 튠 때문일까요? 1세대도 전반적으로 플랫한 특성이긴 해요. 그런데 1kHz의 딥이 있어서 저역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로우로 다시 비교해서 보면 1세대가 1kHz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꽤 비슷한 사운드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대역이 채워지면서 2세대 보컬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보스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프도 많이 플랫하긴 한데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요. 이게 음악에서 약간 윤기가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저음 강조가 강하진 않지만 저음이 강조되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음 강조도 있지만 보컬 강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보스는 어떻게 만들길래 이 측정은 플랫한데 저음과 중음이 강조되게 들리는지 굉장히 음악을 예쁘게 표현해요. 이 강조되어야 할 곳과 강조되지 말아야 할 곳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이어폰들은 사운드가 좀 평평하다면 보스는 좀 몽글몽글해요. 약간 탱탱볼 같은 사운드? 그래서 저는 작업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냥 음악을 듣기에는 아주 좋은 이어폰입니다. 보스도 이머시브 오디오 메뉴가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사용하진 않고요. 자체 이머시브 오디오를 사용해요. 한국어로는 몰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켄에 공간 음향을 결합한 이머즈 모드가 이 제품 시그니처인데요. 제가 보통 다른 제품 리뷰할 때에는 음장 관련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돌비 애트모스는 특별할 게 없잖아요. 이미 많은 제품에 탑재가 되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 보스는 다릅니다. 극단적인 예로 헤드폰을 가지고 스피커처럼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S사 출신 엔지니어가 이런 헤드폰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제품보다 훨씬 좋은 제대로 만든 이머시브 오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어폰 헤드폰을 들을 때 사운드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보스의 몰입 오디오는 이게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머시브 오디오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네마 모드가 또 생겼어요. 이건 영상 볼 때 확실히 목소리가 두툼해지면서 극장에서 듣는 소리를 재현해줍니다. 그래서 음악 들을 때는 몰입 모드, 영상 볼 때는 시네마 모드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리뷰할 때는 추후 지원 예정이라서 FTX 어댑티브 관련 측정을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측정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AAC, 빨간색이 FTX 어댑티브 HQ입니다. AAC는 18kHz 부분에서 뚝 잘리는데 FTX 어댑티브는 23kHz까지 초고역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QCC 동굴 프로 같은 가벼운 동굴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무선 충전이 들어왔고 통화 좋아졌고요. 소리는 1세대보다 확실히 정돈이 됐습니다. ANC는 여전히 탑급 성능입니다. 단점은 배터리 6시간이랑 여전히 큰 사이즈죠. 하지만 착용감만큼은 탑입니다. 그래서 귀에서 안 빠지는 이어폰 찾으시는 분 실내 운동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지하철이나 비행기 많이 타시는 분께도 추천할 만한 이어폰입니다. 다음은 사운드링크 홈입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 보겠습니다.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의 패브릭 그릴, 스피커라기보단 인테리어 소품이죠. 크기는 가로 21.6cm, 무게는 880g, 색상은 쿨 그레이, 라이트 실버, 웜 우드 3가지입니다. 스펙을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5.3, 배터리 최대 9시간, 그리고 USB-C 오디오 입력이 됩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USB-C 단자로 유선으로 물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장 마이크가 있어서 스피커폰 통화도 가능하고요. 2대가 있으면 버튼만으로 스테레오 페어링이 됩니다. 앱도 필요 없어요. 자, 구조는 풀레인지 유닛 하나에 패시브 라디에이터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전형적으로 작은 몸에서 저음을 짜내는 구성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이어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볼륨감 있는 사운드가 그대로 들립니다. 중역이 튀어나오고 저역도 튀어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이 작은 스피커가 저음을 짜내면 볼륨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이거는 무향실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아이폰에 연결해서 볼륨 단계별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몇 헤르츠까지 나온다 이런 절대 성능은 이 그래프로 얘기할 수가 없고요. 같은 자리 같은 조건에서 볼륨만 바꾸어 가면서 잰 거라 볼륨에 따른 밸런스 변화, 이 상대 비교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회색이 볼륨 8, 그러니까 딱 절반이고요. 빨간색 9, 파란색 10, 초록색 12, 보라색 14, 노란색이 최대 볼륨 16입니다. 이때 보면은 베이스가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죠. 이렇게 볼륨을 올리면 저에게 한계가 있어서 올라가지가 않아요. 중역대 위주로 볼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kHz 기준으로 정렬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저역의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죠. 볼륨 8일 때 저음 대역폭이 가장 넓게 나오고요. 볼륨을 올릴수록 저음이 상대적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최대 볼륨에서는 100Hz 아래가 거의 10dB 넘게 내려가 있습니다. 고음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귀 때문입니다. 라우드니스 커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제 사람은 볼륨이 작을 때는 저음을 잘 못 듣고요. 반대로 볼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음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볼륨이 작을 때는 저음을 미리 올려줘야지 귀에서는 균형 잡힌 소리로 들리고요. 볼륨이 커지면 그 보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액티브 EQ를 처음 적용한 것이 보스라고 알고 있어요. 자, 2번째는 유닛 보호입니다. 이 작은 유닛이 큰 소리를 내려면 저음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닛을 보호하려고 DSP가 볼륨이 올라갈수록 저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진 결과가 지금의 이 그래프예요. 그리고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면 역시 보스는 보스다. 제가 이어버드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간이 측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프상으로 어느 정도는 플랫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이 보컬 사운드가 좀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확실하게 들려요. 그리고 저음은 공간을 딱 채워줍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방에서 사용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스테레오 페어링이 된다고 했죠. 메인 스피커는 폰에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고요. 블루투스하고 플러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Press the Bluetooth and volume down buttons simultaneously on a second Bose device.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고, 2번째는 블루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Stereo mode. Left. Right. 레프트, 라이트라고 나왔죠. 바로 이렇게 레프트하고 라이트 스테레오 페어링이 된 겁니다. 자, 단점도 얘기해 드려야죠. 이 스피커 좀 빠진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방수가 안 됩니다. IP 등급 자체가 없어요. 2번째, 전용 앱이 없습니다. EQ 조절이 안 되는 거죠. 3번째, 배터리 9시간은 요즘 기준으로는 좀 짧죠. 그러니까 이건 캠핑용 욕실용 스피커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거실에 사용하거나 침실에서 사용하다가 가볍게 주방에 들고 다니는 정도, 이렇게 예쁘게 쓰는 실내용 무선 스피커입니다. 야외용 찾으시는 분은 IP67 등급 방수가 되는 사운드링크 플렉스나 플러스 쪽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USB 단자가 여기 옆쪽에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꼽으면 이렇게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가 기준에서는 살짝 애매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아래 공고가를 보시면 이 가격은 2대 사세요. 스테레오로 딱 넣고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보스에 출시한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와 이 사운드링크 홈 블루투스 스피커를 살펴봤습니다. 야, 보스가 드디어 무선 충전을 기본으로 넣어줬습니다. 저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어요. 저도 바꾸려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귀에서 안 빠지고 이동 소음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이어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 집안에 예쁘고 소리 좋은 스피커 하나 드리고 싶다. 오늘은 10만원대 사운드링크 홈 스피커. 이렇게 고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